엄마 당장 한국에 있는 대학 좀 알아봐 주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단 5분, 뉴욕의 정점에 군림하는 상위 1%, 그 대부호의 영예들이 혈안이 되어 본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30개국을 누비며 사치의 끝을 경험해온 그녀들이 왜 한국의 공항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부모님께 애원하게 된 것일까요? 새벽 2시에 서울 거리를 홀로 활보하고 편의점의 삼각김밥에 충격을 받았으며 급기야 귀국 거부까지 외치기 시작한 22명의 학생들. 15년차 베테랑 교사조차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며 떨게 만들었던 그 충격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전역의 SNS를 뒤흔들고 부모들을 패닉에 빠뜨린 한국에서의 48시간. 우리 한국인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상이 그녀들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해외 엘리트층을 포로로 만든 한국의 진짜 실력, 그 놀라운 전모가 지금 밝혀집니다.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온 미국의 상류층 여고생들 단 5분 만에 대소동을 벌이며 한국화되고 싶다며 한국을 따라하기 시작한 놀라운 이유.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뉴욕에서도 상위 1%에 속하는 명문 여고생들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단 5분 만에 이 학생들이 부모님께 전화를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여기 대학 좀 알아봐줘. 아빠 미국에는 왜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 30개국을 돌아본 15년 차 베테랑 교사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귀국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단 1시간의 여정. 그 짧은 시간에 이 미국 엘리트 학생들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새벽 2시에 혼자 걷는 여성들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그리고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해주는 사람들. 귀국 후 학생들이 올린 하나의 영상이 미국 SNS를 완전히 뒤흔들었고 학부모들로부터 우리 아이도 한국에 보내고 싶다는 문의가 학교에 쇄도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외국인 교사의 눈으로 본 한국의 진짜 모습,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15년째 인터내셔널 스쿨의 교사로 일하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작년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의 서울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뉴욕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인터내셔널 스쿨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에 참가한 22명의 여학생들은 전원이 미국의 최상류층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외교관 기업가 의사 변호사의 자녀들이 대부분으로 부모님들은 1년 전부터 이 특별한 여행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15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30개국이 넘는 나라를 학생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유럽의 대도시, 서부의 명문 도시들, 중국까지 거의 모든 주요 도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솔직히 말해 이번 한국 여행도 흔한 수학 여행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를 조금 넘긴 무렵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에 들어선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심야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전체가 마치 대낮처럼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뉴욕의 공항은 밤 10시가 넘으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고 직원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설도 낙후된 곳이 많죠. 그런데 한국의 공항은 달랐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대기하고 있었고 청소 직원들은 승객이 지나가자마자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공항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화장실 앞을 지날 때도 놀랐습니다. 청소 직원분이 화장실 입구에서 승객에게 가볍게 목례하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공항이 왜 이렇게 깨끗하고 밝아요?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국이 원래 이런 나라인가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두 번째 충격이 닥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국인 학생 단체의 입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직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어가 가능한 통역 직원이 순식간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분은 학생들의 나이를 고려해
천천히 정중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호텔 안내부터 다음날 일정까지 세심하게 도와주셨고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계속해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었습니다. 기계 앞에서 주저하는 학생이 있으면 직원분이 즉시 다가와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화면에는 영어를 비롯한 다국어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수화물을 찾는 과정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실시간으로 짐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짐을 찾는 데만 1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분실 사고도 잦은데 모든 시스템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동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확연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낯선 나라에 대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내부는 청결했고 좌석도 쾌적했습니다. 기사님은 외국인 손님임을 이해하고 서툰 영어지만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서울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린다는 설명과 함께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에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심야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밝게 비춰져 있었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어둡고 위험한 분위기가 감돌지만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가장 놀란 것은 창밖에 보이는 편의점이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밤 10시만 넘으면 위험해서 가게들이 문을 닫거나 철창을 내리는데 말이죠. 더욱 놀라운 광경은 혼자 귀가하는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여성들이 혼자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전혀 불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밤길을 혼자 걷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문화니까요.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고층 빌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본 야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어느 도시보다 웅장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텔 주변은 여전히 활기에 차 보였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들이 눈에 띄었고 편의점에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뉴욕이라면 이 시간이면 모두가 잠들거나 위험한 정적만이 감도는 밤인데 말이죠. 체크인을 하면서 마지막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학생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조용한 층의 객실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조식 시간과 주변 시설까지 자세히 안내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진심 어린 환영의 인사였습니다. 한국 특유의 정을 느꼈습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였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상상했던 거랑 완전히 달라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공항에서 호텔까지 왔을 뿐인데 이미 미국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을 경험한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게 될 일들이 벌써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움을 줄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니 몇 시간 후라고 해야겠죠. 시차 때문에 잠을 설친 학생 몇 명이 일찍 눈을 떴습니다. 복도에서 배가 고프다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난감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문을 연 식당을 찾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는 아침 8시 이전에 문을 여는 식당, 특히 제대로 된 식사를 할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호텔 프런트에 문의하니 직원분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건너편 건물에 24시간 영업하는 국수집과 김밥집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에도 식사가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 7명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6시 30분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회사원들, 조깅을 하는 시민들,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들까지. 뉴욕의 이른 새벽은 아직 조용한데 서울은 이미 하루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맛있는 육수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몇 명의 손님이 이미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뉴스를 보며 식사하는 중년 남성 노트북을 펴고 작업하는 젊은 여성, 그리고 야근을 마치고 온 듯한 꺄 피곤한 얼굴의 회사원들이었습니다. 메뉴를 본 순간 두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가격이 너무나 저렴했던 것입니다. 우동 한 그릇이 5,000원, 김밥이 3,000원 정도였습니다. 미국의 물가로 환산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싼 가격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이 정도 식사를 하려면 최소 20달러 약 27,000원은 줘야 하니까요. 팁까지 포함하면 더 비싸죠. 주문을 받는 이모님은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서툰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시려 노력하셨고 학생들이 먹기 좋은 요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매운 음식을 못 먹는 학생들을 위해 순한 맛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리가 나오는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주문하고 5분 만에 모든 요리가 테이블에 차려졌습니다. 우동튀김, 김밥까지. 학생들은 처음 보는 한국 요리에 호기심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김밥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맛은 깊었습니다. 재료가 풍부하고 간이 절묘했습니다. 한 학생은 김밥을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뉴욕에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이 가격에 먹는 건 불가능하다며 감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7명이 배불리 먹었는데도 총액이 5만 원도 차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35, 40달러 정도였습니다. 뉴욕에서 같은 수준의 식사를 7명이서 했다면 팁을 포함해 최소 150달러는 필요했을 겁니다. 직원분은 거스름돈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며 또 오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았는지 물어봐 주시고 다른 메뉴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런 친절함은 미국의 저렴한 식당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뉴욕의 식당 직원들은 팁 때문에 친절한 척할 뿐 진심이 느껴지지 않거나 바쁘면 불친절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식당을 나오면서 학생들은 연신 감탄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싸고 서비스도 좋다며 말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학생들이 간식을 사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안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은 백화점처럼 깨끗하고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것은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다양성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택배 발송 공과금 납부, ATM을 이용한 금융 업무까지 가능했습니다. 미국의 매점은 그저 간단한 식료품을 팔거나 치안이 불안해 방탄유리가 설치된 곳도 많은데 한국의 편의점은 작은 백화점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간식을 골랐습니다. 한국의 스낵 코너를 신기한 듯 구경했습니다. 특히 멜론빵이나 바나나 맛 우유를 신기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본 적 없는 형태의 용기였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은 인기 음료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계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직원이 친절했습니다.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한국 방문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오면서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24시간 편리한 나라네요. 언제든 필요한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대단해요. 미국에서는 일요일이나 밤이 되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데 한국은 정말 다르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거리의 청결함에도 놀랐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던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뉴욕은 관광지조차 쓰레기가 넘쳐나고 쥐가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다른 학생들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먼저 나갔다 온 우리를 보고 어디에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아침 식사 이야기를 하자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다음엔 자기들도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아침 9시 학생들과 함께 본격적인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숲 또는 한강공원 같은 도심 속 대형 공원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장소였습니다. 서울 시민의 일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경악했습니다.
역 내부가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벽면도 깨끗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어둡고 더럽고 쥐가 나오는 그 끔찍한 환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깊은 곳까지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환기 시스템도 좋아 지하라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쾌적했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니 출근 시간이 지나서인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원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승차 위치 표시에 따라 두 줄로 서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안전문가 설치되어 있어 선로에 떨어질 위험도 없었습니다. 전광판을 보고 학생들이 또 감탄했습니다. 다음 열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열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한 학생이 시계를 보며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 시간에 정확하게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사람들의 행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전원이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나온 후에 질서를 지켜 탑승했습니다. 밀치거나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도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매우 청결했습니다. 좌석에 낙서는 없었고 바닥도 깨끗했습니다. 손잡이도 반짝거렸습니다. 에어컨이 적절하게 작동해 시원했고 소음도 적어 대화하기 편했습니다. 한 학생이 스마트폰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와,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터져요. 와이파이가 빵빵해요. 미국 특히 뉴욕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고국의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사진과 영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공원의 모습에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넓은 녹지와 정비된 산책로, 그리고 멀리 보이는 빌딩 숲까지. 뉴욕의 센트럴파크도 좋지만 이곳의 관리 상태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까지. 평일 오전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운동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운동기구였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고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운동을 하려면 비싼 돈을 내고 헬스장에 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무료였습니다. 일명 산스장, 산머쉬 헬스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한 할아버지가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여기서 운동한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이죠. 자전거 도로를 걸으며 또 다른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스템 따릉기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저렴하며 어디서나 반납 가능한 시스템은 드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아빠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엄마들.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고 배변 봉투를 들고 다녔습니다. 한 남성이 강아지의 배설물을 치우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민의식이 높은 증거라고 했습니다. 공원에서 가장 놀란 순간은 점심때였습니다. 공원 곳곳에서 도시락을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들고 잔디밭에 앉아 먹었습니다. 누구 하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쓰레기를 모아 되가져가거나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공원인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의 공원은 주말이 되면 쓰레기로 넘쳐나는데 한국의 공원은 시민들 스스로가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2시경이 되어 공원을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공원에서 본 풍경을 잊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그것이 학생들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후 일정으로 도심의 대형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이나 광화문 같은 세련된 곳에 있는 유명한 대형 서점입니다. 한국의 교육 문화의 일면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빌딩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건물 안에 이렇게 큰 문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움이었던 것입니다. 천장이 높고 자연광 같은 밝은 조명 덕분에 실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서점으로 향하는 길 학생들은 주변 매장을 구경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 매장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화장품 K-뷰티 매장에 여학생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들르기로 하고 먼저 서점으로 갔습니다. 서점에 도착한 순간 학생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책장. 수많은 책이 예술 작품처럼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이나 작품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건축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많은 시민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진지하게 독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젊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시간인데도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틈틈이 책을 읽거나 자기 계발서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일을 안 하나요? 저는 아마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들렀거나 퇴근 후 들른 것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서점에서 책을 읽는 문화가 대단해요. 뉴욕에서는 점심때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 피우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한국 사람들은 다르네요.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시간 정도 서점에 머물렀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관심 있는 책을 봤습니다. 한국어 학습서를 보는 학생도 있고 한국의 역사책을 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한국 소개 잡지를 읽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서점을 나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발전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문화가 있어서인 것 같아요. 이러한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홍대나 명동 같은 젊음의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학생들이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버스킹하는 사람들의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독특한 패션의 젊은이들까지. 거리에 나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버스킹 공연이었습니다. 한 그룹이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K-팝 음악에 맞춰 칼군무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구경했습니다. 학생들도 발걸음을 멈춰졌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길거리 공연 수준이 정말 높아요. 마치 아이돌 같아요. 뉴욕에도 거리 공연은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댄스 퍼포먼스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걷자 다른 공연팀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팀이었습니다. 기타와 드럼으로 록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학생들이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플리마켓이 열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아티스트들이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액세서리부터 수공예품까지 학생들이 신기한 듯 구경했습니다. 한 부스에서 학생 몇 명이 멈춰 섰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이 들어간 현대적인 디자인의 귀걸이였습니다. 판매자가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 매듭을 융합시킨 작품이라고요. 학생 중 한 명이 구매했습니다.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스에서는 캘리그래피 작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아름다운 글자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글자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한 학생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티스트가 흔쾌히 써주었습니다. 거리를 둘러보며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좋네요. 미국에서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은데 한국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카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독특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빈티지 가구와 현대적인 조명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가 보고 싶다 하여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예술 작품이 걸려 있고
책장에는 다양한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복합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료를 기다리며 주위를 관찰했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노트북을 펴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 카공족도 있고 일하는 프리랜서도 있었습니다. 카페가 제2의 작업 공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거리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넌 사인이 켜지고 음악 소리가 커졌습니다. 식당 크바치아나주 그점 호프집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이 에너지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학생들은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오후에 공항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후 가로수길이나 청담동으로 마지막 쇼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도 좋아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마지막 서울의 거리를 눈에 담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번화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더 혼잡했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잡화점이 즐비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여학생들이 먼저 화장품 가게, 올리브영 등로 향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K-뷰티의 명성을 예전부터 들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이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테스터 제품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신기한 듯 제품을 발라보았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고 사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서비스에 학생들이 감동했습니다. 한 여학생은 제품을 잔뜩 샀습니다. 자기 것뿐만 아니라 엄마와 언니 친구들의 선물까지 샀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도 좋다며 만족해 했습니다. 길거리 음식 코너에서 간식을 샀습니다. 붕어빵을 처음 먹어본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다 붕어빵이 입에 맞았습니다. 호떡이나 딸기꼬치도 신기해했습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길거리 음식 문화를 즐겼습니다. 한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전통 상품이 현대적으로 어레인지 되어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인형 전통 문양의 엽서 한글 티셔츠까지 학생들이 집에 가져갈 기념품을 골랐습니다. 주인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특별한 서비스 덤을 주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줘서 고맙다면서요. 이런 친절함에 학생들이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이 불고기나 비빔밥을 먹고 싶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외국인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메뉴에는 사진과 영어 설명이 있어 주문하기 쉬웠습니다. 비빔밥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색감이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비비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학생들이 따라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맛도 훌륭했습니다. 식사 후 근처의 고궁, 경복궁 등을 방문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을 보며 한국의 역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건물을 감상했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고궁의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학생들과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고 싶다.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4시 호텔로 돌아와 짐을 찾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은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산 물건들이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을 눈에 새겼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 서울, 꼭 다시 올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첫 발을 내디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은 어디 가고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면서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땡큐 라고 인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정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도 미소로 또 오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뉴욕 미국 공항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한국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부모님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다음 주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SNS, 틱톡, 인스타그램에 한국 여행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힙한 나라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나도 가보고 싶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학생의 영상이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새벽 2시에 24시간 김밥집 또는 덮밥집에서 식사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여성이 혼자서 마음 편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30만을 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치안이다. 자유가 느껴진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후 학부모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학교 학부모회에서 한국이 주요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싶다는 부모가 늘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공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당은 10,000원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한국에서 본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성, 시민의 높은 의식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에 대한 환대와 정을 강조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안전한지, 교육 수준은 어떤지, 생활비는 어떤지. 모두가 한국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경험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강연 후 많은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K-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는 학생도 있고 한국 요리를 먹어보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한국과의 교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다녀온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한국을 후배들도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우연한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많은 학생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과 당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미국과 한국 사이의 작은 가교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낯선 나라가 아닙니다. 배우고 싶은 나라, 가보고 싶은 나라, 그리고 존경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은 여행이 낳은 큰 변화였습니다. 15년의 교직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상위 1%, 명문 여고생들의 한국 수학여행 48시간 스토리 어떠셨나요?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테이션이 전해드렸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